unfold. (1976년의) 일입니다. 미국에 살던 그리스 이민자 스타마티스 모라이티스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의사 9명을 찾아갔는데 모두가 똑같이 말했죠. 남은 시간 6개월, 길어야 9개월이라고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생각을 좀 다르게 하셨어요. 당시 미국 장례비가 수천 달러였는데 그 돈으로 고통스럽게 항암 치료를 받으니 그냥 고향에 돌아가서 친구들 곁에 묻히는 게 낫겠다. 그렇게 모든 걸 정리하고 조상의 땅 그리스 이카리아 섬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돌아가시질 않는 거예요. 네. 처음엔 그냥 침대에 누워만 계셨는데 조금씩 기운을 차리시더니 어릴 적 친구들이랑 매일 와인을 마시고 텃밭에 채소를 가꾸기 시작하신 겁니다.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기셨죠. 어느 순간부터 그냥 죽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죽는 걸 잊어버렸다. 와, 정말 대단한 말 아닌가요? 결국 이분 암 진단 받고 나서 30년을 넘게 더 사셨어요. 30년이요? 네, 98세에 암이 아니라 노안으로 돌아가셨죠. 더 기가 막힌 건 그분한테 시한부 선고 내렸던 의사 9명 있잖아요. 네네. 그 의사들이 전부 이분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와...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네요. 특정 환경과 생활 방식이 한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가 바로 이 현상을 분석한 연구 보고서 블루존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100세 이상 인구 비율이 월등히 높고 심장병이나 치매 같은 만성질환 발병률은 아주 낮은, 말 그대로 건강하게 장수하는 특별한 지역 5곳을 블루존이라고 부르잖아요. 오늘 자료는 이 블루존의 비밀을 파헤치는 동시에 최근에 이거 전부 통계 조작 아니야? 하고 제기된 아주 흥미로운 논란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과연 장수는 유전자의 축복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따라할 수 있는 생활의 기술일까요? 그럼 먼저 블루존으로 불리는 5곳으로 짧은 세계 여행부터 떠나볼까요? 네. 앞서 이야기의 배경이 된 그리스 이카리아, 그리고 이탈리아 사르데냐, 일본 오키나와, 코스타리카 니코야, 마지막은 좀 의외의 장소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입니다. 각 지역마다 정말 독특한 장수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우선 이카리아는 죽는 걸 잊어버리는 섬이라는 별명처럼 세계에서 치매 발병률이 가장 낮은 곳 중 하나거든요. 아, 치매요? 네, 지도를 딱 보면 바로 이해가 돼요. 섬 전체가 그냥 험준한 산악지형입니다. 평지가 거의 없어요. 아, 그러니까 주민들은 시장을 가던 친구 집을 가던 매일 등산을 하는 셈이죠. 헬스장에 갈 필요 없이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고강도 운동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보고서에선 이걸 비운동성 활동 열생성, 줄여서 닉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여기에 스트레스를 확 낮춰주는 낮잠 문화도 유명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이탈리아 사르데냐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특히 남성 장수로 유명하다던데요. 네, 여기가 정말 특이한 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성 100세 인구 비율이 여성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보통 여성이 훨씬 긴데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 비결이 바로 목축업에 있습니다. 사르데냐 남성들은 전통적으로 양을 치는 목동이 많았는데 이분들이 하루 평균 8km 이상을 산길을 오르내리면서 걸어요. 와, 8km요? 네, 이게 심혈관을 아주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또 이 지역에서만 나는 칸노나우라는 품종으로 만든 와인이 있는데요. 와인이요? 네, 연구를 해보니까 일반 레드와인보다 항산화 성분인 팔라보노이드가 2~3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매일 등산에 가까운 산책을 하고 저녁엔 세계 최고의 항산화 와인을 마신다니, 와, 이건 장수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할 정도네요. 그렇죠. 여기에 또 중요한 게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운 사람으로 존경받는 문화가 있어요. 결코 사회의 짐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이런 문화적 자부심이 삶의 활력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한테도 익숙한 곳이죠. 일본 오키나와. 하라하치부라는 소식 습관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배가 한 80% 정도 찼을 때 젓가락을 내려놓는 것. 맞아요. 그리고 모아이라는 독특한 사회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모아이요? 이게 그냥 친구 모임 이런 게 아니고요. 한 5명 정도의 친구들이 어릴 때 그룹을 맺어서 평생 동안
뭐 재정적이든 감정적이든 위기가 닥칠 때마다 서로 돕는 일종의 인생 공동체거든요. 아, 정말 든든하겠네요. 기댈 곳이 있다는 그 안정감이 엄청나겠어요. 엄청나죠. 근데 오키나와 이야기는 좀 씁쓸한 뒷이야기가 있잖아요. 한때 세계 최고의 장수촌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군 기지가 들어서면서 패스트푸드 같은 서구화된 식습관이 막 퍼진 거예요. 아... 그 결과 지금 오키나와의 장수 순위는 일본 내 47개 현 중에서 중하위권인 2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세상에. 이건 장수가 특정 유전자 덕분이 아니라 생활 환경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유전자가 아무리 좋아도 환경이 무너지면 소용없다는 생생한 증거네요. 자, 다음은 코스타리카의 니코야입니다. 다른 지역들은 식단이나 운동 같은 직관적인 비결이 있었는데 니코야의 비결은 좀 의외라고 들었어요. 물이 특별하다고요? 네, 처음엔 연구자들도 믿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니코야 지역의 물을 분석해 보니까 뼈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이랑 근육 기능에 중요한 마그네슘 함량이 엄청나게 높은 경수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샘물이라고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평생 이 물을 마시니까 골다공증이나 심장질환 발병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플란데 비다, 우리말로 삶의 계획이라고 불리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노년의 활력을 유지하는 동력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로마린다. 캘리포니아 한복판에 있는 장수마을이라니 이게 가장 이질적으로 들리는데요. 이것은 지리적 공동체가 아니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신자들의 종교 공동체입니다. 아, 종교 공동체군요. 네, 이분들은 교리에 따라서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고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아요. 덕분에 일반 미국인보다 평균 수명이 10년이나 깁니다. 10년이요? 네, 가장 흥미로운 건 안식일 문화예요. 매주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 24시간 동안 일과 세상의 스트레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오직 휴식, 신앙, 그리고 가족에만 집중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말에도 스마트폰으로 업무 메시지 확인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거의 SF 소설처럼 들리네요. 24시간짜리 강제 디지털 디톡스라니. 바로 그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만성 스트레스를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사회적 장치로 분석되죠. 블루존의 비결이 단순히 뭘 먹고 어떻게 움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5곳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정말 매력적이네요. 거의 유토피아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이 생기는데요. 이 모든 게 정말 사실일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제대로 파고든 과학자가 실제로 나타났죠.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 UCL의 사울 뉴먼 박사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분이 블루존이 나쁜 데이터의 산물, 즉 통계적 허상일 수 있다는 도발적인 주장을 펼쳐서 이그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그노벨상이요. 주장이 얼마나 기발했으면 그랬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뉴먼 박사가 전 세계 사망률 통계를 싹싹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110세 이상 초고령자가 많이 보고되는 지역일수록 역설적으로 가난하고 문맹률이 높고 결정적으로 출생기록 시스템이 부실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상식과 완전 반대잖아요. 보통 잘 살고 의료 시스템이 좋은 곳에서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다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뉴먼 박사가 파고든 허점입니다. 그는 2가지 가설을 제시해요. 첫째, 단순한 출생기록 오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출생신고가 허술해서 실제 나이보다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2번째 가설은 더 충격적인데 바로 연금 사기입니다. 사기요? 네, 실제로 2010년에 일본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는데 서류상으로는 살아있는 100세 이상 노인 23만 명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3만 명이요? 아니 그럼 그분들 연금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상당수가 이미 사망한 노인의 연금을 가족들이 사망 신고를 안 하고 계속 부정수급한 사례로 밝혀졌죠. 뉴먼 박사의 결론은 이겁니다. 블루존의 초고령자들은 생물학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 오류와 사기가 만들어낸 통계적 유령일 수 있다는 거죠. 와, 블루존 신화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강력한 비판이네요. 그렇죠.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럼 블루존 연구는 전부 의미가 없는 건가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장수 비결들도 다 꾸며낸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물론 블루존 개념을 만든 댄 비트너 측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그들의 반박도 이 보고서에 실려 있는데 뉴먼의 주장이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해요. 일반어의 오류요? 네, 블루존 연구팀은 단순히 정부 통계만 본 게 아니라 해당 지역 교회 세례 기록 같은 문서들까지 전부 교차 검질해서 나이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아, 최소한의 검증 절차는 거쳤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뷰트너 측은 이렇게 말해요. 설령 110세 이상 초고령자 데이터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치자. 하지만 블루존의 진짜 가치는 110세까지 사는 유전적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몇 명 있느냐가 아니다. 그럼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다는 거죠? 바로 90대까지 만성질환 없이 건강하게 사는 인구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역학적 사실 그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아, 심장병, 당뇨, 치매의 발병률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그 데이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즉, 블루존은 통계적 완벽성을 증명하는 대상이라기보다 우리 모두가 참고할 수 있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의 모델로서 가치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 이제야 논쟁의 핵심이 명확해지네요. 100세라는 상징적인 숫자에 매몰될 게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늙어가는가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그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몸속에서 정확히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 과학적 원리가 궁금해집니다. 보고서는 여러 가지를 언급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기제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2016년 노벨 생리학상 수상으로 증명된 오토파지, 우리말로 자가포식입니다. 자가포식, 스스로를 먹는다는 뜻인가요? 좀 무섭게 들리는데요. 네, 말 그대로 세포가 스스로를 먹는 현상입니다. 오키나와의 하라하치부처럼 우리가 소식을 하거나 간헐적 단식을 해서 칼로리 섭취를 줄이면 우리 몸의 세포가 일시적인 영양 부족 상태를 감지해요. 네. 그러면 생존을 위해서 세포 안에 쌓여있던 낡은 단백질 찌꺼기나 손상된 미토콘드리아 같은 쓰레기들을 스스로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니까 오토파지는 일종의 세포 대청소 시스템이군요. 맞습니다. 굶주림이라는 위기 상황이 오히려 세포를 더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스위치가 되는 셈이네요. 이게 간헐적 단식이 유행하는 과학적 배경이기도 하겠군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살을 빼는 걸 넘어서 세포 수준에서 우리 몸을 정화하고 리모델링하는 과정이죠. 두 번째 기제는 사회적 연결이 만들어내는 생화학적 효과입니다. 친구랑 잘 지내는 게 어떻게 생화학적 효과까지 나는 건지 이건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로제토 효과라는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로제토 효과? 네. 1960년대 미국 펜실베니아에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로제토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이 주민들이 고지방 식사에 흡연율도 높고 비만율도 높은 그야말로 건강에 나쁜 습관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이상하게도 바로 옆 동네보다 심장마비 사망률이 절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거 정말 미스테리네요. 식습관도 엉망인데 심장병이 없다니 비결이 뭐였을까요? 연구진이 수년간 추적한 끝에 밝혀낸 유일한 차이점은 바로 강력한 공동체 문화였습니다. 3대가 한 집에 모여 살고 이웃끼리 허물없이 지내고 말 그대로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가족 같았던 거죠. 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 젊은 세대가 마을을 떠나고 집집마다 높은 울타리를 치는 등 미국식 개인주의 문화가 퍼지자 로제토의 심장병 사망률은 순식간에 미국 평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와, 이건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건강에 해로운 행동들을 전부 상쇄할 만큼 강력한 사회적 백신이 있었는데 그 백신이 사라지자마자 건강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사회적 백신이라는 표현이 완벽합니다. 이게 단순히 심리적인 효과를 넘어선다는 증거도 있어요. 보고서에 인용된 한 연구를 보면 스트레스를 받은 아이에게 엄마가 직접 전화로 다정한 목소리를 들려주면 사랑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뚝 떨어뜨렸습니다. 네. 그런데 똑같은 위로의 말을 문자로만 보냈을 때는 옥시토신이 전혀 분비되지 않았어요. 아, 그 연구 결과는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디지털 소통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인간의 목소리와 직접적인 접촉이 가진 생물학적인 힘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블루존의 모아이나 끈끈한 가족 문화가 왜 필수적인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셈이죠. 사회적 연결은 선택이 아닌 우리 생존의 필수적인 생물학적 조건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훈들을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자료를 보니 우리에게도 희망과 위기가 동시에 존재하더군요. 희망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에게도 블루존에 비견될 만한 구국순담이라는 장수벨트가 있습니다. 구국순담이요? 전라남도의 구례, 곡성, 순창, 담양을 일컫는 말이죠. 이곳 어르신들 식단의 무려 88%가 식물성 식품인데 특히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독보적인 나물 문화가 있습니다. 나물 문화가 서양의 샐러드와 비교해서 특별한 점이 있나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채소를 데치면 숨이 죽어서 부피가 확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덕분에 같은 양을 먹어도 서양식 생채소 샐러드보다 훨씬 많은 양의 채소를 섭취하게 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금치나물 한 접시가 생시금치 샐러드보다 2배 이상의 영양소를 제공한다고 해요. 여기에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식문화네요. 하지만 이런 희망 뒤에 아주 어두운 그림자도 있죠. 바로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문제입니다. 네, 비극적이게도 한국의 고독사 발생 건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50, 60대 중장년 남성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로제토 효과의 정반대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군요. 이건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 전체의 보건 위기라고 봐야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고서는 2가지 흥미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치유의료비입니다. 어르신들이 함께 텃밭을 가꾸는 활동이 우울감을 낮추고 인지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많거든요. 블루존 주민들이 평생 해왔던 걸 프로그래머한 거네요. 그렇죠. 2번째 대안은 이름부터 아주 따뜻하게 들립니다. 기억다방이요. 기억다방이요? 네, 경증 치매를 앓는 어르신들이 직접 바리스타로 일하는 카페입니다. 이곳의 가장 중요한 규칙은 주문과 다른 메뉴가 나와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라는 사회적 합의예요. 실수를 해도 괜찮다는 이 너그러운 규칙 덕분에 어르신들은 사회에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존중받는 구성원이라는 소속감과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됩니다. 오키나와의 모아이가 21세기 한국에서 현대적으로 재탄생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했네요. 스타마티스 모라이티스의 기적 같은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 장수마을을 둘러보고 통계적 진실 공방을 거쳐서 우리 몸속의 과학과 한국 사회의 현실까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결국 블루존의 진짜 비밀은 특정한 슈퍼푸드나 영양제에 있는 게 아니었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비밀은 무엇을 먹는가를 넘어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가에 있었습니다. 서울 유몬의 날카로운 비판 역시 110세라는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다수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늙어가는 과정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있을지 질문을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네. 세포를 청소하는 소식의 지혜, 혈관을 지키는 나물 문화, 그리고 스트레스를 녹이는 따뜻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로제토 마을 사람들은 이웃과의 교류가 끊기고 집집마다 울타리를 치기 시작하면서 건강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것 아닐까요? 사회적 연결이 음식이나 물처럼 생존의 필수적인 생물학적 조건이라면 당신의 건강을 위해 지금 당장 허물어야 할 삶의 울타리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